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습니다. 새 벽두에 벌어진 초유의 군사작전으로 남미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 상공에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곳곳에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고 군사기지도 파괴됐습니다. 시민들은 혼비백산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오전 1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항공기 150여 대를 동원한 확고한 결의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는 관절을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병을 확보한 뒤 헬기로 압송했습니다. 결박된 상태로 16시간 동안 이동해 뉴욕 공군기지에 도착한 이들은 구금시설로 넘겨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조만간 법정에 세울 방침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시 성명을 내고 미국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군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생존 증거를 즉각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Único presidente de Venezuel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Por herencia. 남미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교민 보호와 필요시 신속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교민 7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아직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했죠. 미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를 동원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발표도 내놨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했고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했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뉴욕에 도착했다고 전해졌는데 일단 이번 공습의 이유와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공습 하게 된 것은 이 미국하고 베네수엘라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난 뒤에 더 관계가 안 좋아졌거든요. 어찌 됐든 지금 베네수엘라를 마약의 그 공급처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의 그 뭐라고 할까요? 범죄단체들을 보호해주고 그 범죄단체들을 오히려 이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그런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그 마약이 결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제 나르코 테러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약하고 테러리즘이 결부된 그런 국가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만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상 이 마두로 대통령 그 이전에 차베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반미 반제국주의로 이 베네수엘라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또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소위 말해서 남미에 이렇게 거점을 형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대1로의 거점으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는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 그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미국한테 있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거든요. 어마무시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석유를 조금 미국을 그러니까 친미 성향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석유를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하고 이거는 같이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38에서 40%를 지금 오고 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뉴욕 시장 선거라든지 주지사 선거에서 연달아 이렇게 참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지율을 좀 만회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축출 작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은 1989년도에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죠. 그때는 이제 파나마에 있는 노리에가 대통령, 그 노리에가 대통령이 마약 밀매 혐의를 이제 이유로 걸어가지고 그 노리에가를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법정에 세워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1월 3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월 3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물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행이나 또는 이제 국가의 크기나 이런 면에서 차이는 있긴 있지만 꼭 그냥 제2의 어떤 그 파나마 침공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공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한 장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트레이닝복 차림에 직접 수갑을 차고 눈을 가린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진 공개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 완전히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수갑을 찬 모습을 그리고 안대를 이렇게 씌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사실상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완전히 이제 지금 마두로 대통령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 중이다. 그리고 그것도 별 피해가 없이 미군의 피해는 뭐 거의 없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피해도 별로 없이 이렇게 너희 대통령을 데리고 가는 것을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저항 의지를 좀 꺾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게 미국이 침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가옥 같은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안전가옥에 들어가 가지고 저 마두로 대통령을 침실에서 끌어내서 데리고 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데리고 나와서 헬기로 지금 그 지중해에 있는 강습 상륙함이죠. USS 이오지마함 그쪽으로 데려가서 간단하게 조사하고 난 뒤에 바로 뉴욕 군공항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일단 다 일단락이 됐으니까 가능하면은 빨리 이렇게 저항하지 말고 미국의 생각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한편 이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의 영토를 공격해서 현직 정상을 압송했기 때문에 국제법 논란 위반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아까 말씀하신 마약 관련해서 그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국제사회 법적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낸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깊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국제법을 무시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안보리 긴급 회의를 지금 세 나라가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러시아, 뭐 또 콜롬비아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력이 포용적인 문제, 포용적 대화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으니까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에 이런 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 또 우방국인 러시아는 미국을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직접 중재할 의사까지 밝히면서 안보리 긴급 소집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 유럽 주요국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제일 이제 개강된 반응을 보인 국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입니다. 뭐 군사적 지원 언급성까지 이제 그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석방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와 반대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죠.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무력 침략이고 또 주권에 대한 공격이고 또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마약 소탕을 내세운 것은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러시아가 얘기한 거하고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이성을 유지를 하고 이제 이 당사국들이 이성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 방안이 좀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외교적 실리를 좀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의 거점으로서 베네수엘라를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석유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석유 이 채굴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마두로도 중요하지만 차기의 어떤 정권이 등장할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리적인 그런 외교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뉘앙스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공통된 의견은 이런 겁니다. 마두로가 사실상 나르코 테러리즘을 통해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법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그럼에도 이제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보면은 어떤 작전이 있으면은 미국과 영국이 한꺼번에 작전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의 총리는 우리는 이번 작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딱 선을 그었어요. 예. 선을 그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우선 좀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불안정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독일 총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이거 잘한 거다. 정당한 조치였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전체를 묶어서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나르코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해법이나 또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러시아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입장을 보니까 새 정부로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앞서 말씀해주신 석유 관련해서나 혹은 자금 조달 관련해서도 어떤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정에 직접 관여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내정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잖아요.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라크 침공한 뒤에 이라크 임시정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예.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이라크를 만들게 했는데 바로 그런 이제 선례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석유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결국은 얼마만큼 이 우크라이나가 죄송합니다. 얼마만큼 여기 베네수엘라가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거나 또는 수용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전후가 결정적인 그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미국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따라가면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저기에 이제 결국은 미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미군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일주일 내에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미국은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직접 통치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래 뭐 한두 달 하면 끝나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직접 통치를 해서 안정적인 정권 이양까지 시켜주려면은 그게 몇 개월 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미니멈 6개월 걸릴 거고 결국 이것은 미국의 11월 선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또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압송되고 대통령직을 승계할 걸로 알았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럼 친마두로 세력 등 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반발이 일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베네수엘라의 군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건가, 그래서 그 군부가 이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수용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서 미국에 저항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온 그 최고의 세력이 민병대입니다. 그 민병대 인원이 한 3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민병대 인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취약청을 이제 그 빈곤한 계층, 그 계층에 이렇게 파고들어서 빈곤 지역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병대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란으로 받았던 그런 방공 무기도 있고 또 드론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민족주의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야 이게 미국의 직접 통치라니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식민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일에 붕괴해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이 생각해야 될 가장 큰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노벨 평화상 받은 마차도가 네. 있죠. 그리고 2024년도에 이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을 때 이건 이제 부정선거였거든요. 부정선거였고 그래서 미국은 이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스페인의 망명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인기는 굉장히 범 베네수엘라 정도로 높습니다. 만일에 2024년도에 이런 부정선거가 없이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됐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마두로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급속하게 이렇게 군대 내에서의 반미 또는 이 민병대의 반미 그리고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어떤 그런 그 감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 이제 좋은 형태로 이렇게 정권 이양이 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이 바라는 저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주일에
이 베네수엘라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가 이것이 미래의 베네수엘라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을 거의 한 27년, 30년간 이어진 질긴 악연에서부터 분석하는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지난 차베스 정권 앞서 말씀해 주신 차베스 정권 때부터 이런 적대 관계가 그렇죠.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크게 보면 이제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1단계가 바로 전략적 불신의 시작이다. 소위 말해서 이제 차베스 집권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99년도에 이제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반미 반제국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들어서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위협을 규정하고 또 제재를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두로 집권기라고 봐야 되겠죠. 2013년부터 2018년 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들어서면 외교적인 단절하고 두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대법원장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미국이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대통령 시대가 잠시 한번 열렸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다시 3선에 마두로가 성공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스페인에 지금 망명가에 있던 야당 지도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인 단절과 두 대통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계속 이제 반미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죠. 이 4단계가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 미안합니다. 작년도 202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전면적인 대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작년 8월부터 미국의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션 서던 스피어 그러니까 남반구 작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남반구 작전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미국의 그 포도함도 지중해로 옮기고 그다음에 미국의 병력들도 지중해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석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 석유 수송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압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가 사실상 어제 새벽에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두로를 체포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의 뭐 한 27년 정도 그런 예. 악연이 이렇게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또 베네수엘라의 기존 상황을 살펴보면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포퓰리즘 국가로서 인플레이션이 6만%까지 치솟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군사적 조치로 베네수엘라의 좌파 통치 역사가 종언을 고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걸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양국 간 새로운 갈등 국면이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이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가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차베스 때부터 돈을 이제 펑펑펑펑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이죠. 네. 그러니까 돈을 펑펑 썸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죠. 가장 부유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가장 가난한 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6만%까지 이렇게 치솟으니까 국민들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만일에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치를 하면서도 중국과 같이 아주 전체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랬으면 뭐 미국이 이렇게 이런 이제 침공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뒤를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 좋고 또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침공 작전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빠르게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안정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 이번에 침공 작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빨리 안정화되려고 하면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이게 이제 이 베네수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미국이 우리를 침략한 침략군이 아니라 해방군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군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부들한테 얼마만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그 군부를 이렇게 반미 세력이 아닌 친미 세력으로 이렇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는 결국은 거기에 과도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될 텐데, 과도 정부 수립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은 빠르게 이렇게 과도 정부 쪽으로 미국이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도 정권을 이양하는, 제가 볼 때는 201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작전 경험이 있고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이곳에서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얼마만큼 정교하게 이게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주권이 존중이 되고 국제법이 존중이 되고,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주 점잖은 표현으로는 우리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자가 아주 순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시대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걸 통해서 누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중국이 또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동시에 생각해 보면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습과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마약 테러 공모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Late last night and early today,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conducted an extraordinary military operation in the capital of Venezuela. Overwhelming American military power, air, land, and sea, was used to launch a spectacular assault. And it was an assault like people have not seen since World War II. It was a force against a heavily fortified military fortress in the heart of Caracas to bring outlaw dictator Nicolas Maduro to justice. This was one of the most stunning, effective, and powerful displays of American military might and competence in American history. And if you think about it, we've done some other good ones, like the attack on Soleimani, the attack on al-Baghdadi, and the obliteration and decimation of the Iran nuclear sites just recently in an operation known as Midnight Hammer, all perfectly executed and done. No nation in the world could achieve what America achieved yesterday, or frankly, in just a short period of time. All Venezuelan military capacities were rendered powerless as the men and women of our military, working with U.S. law enforcement, successfully captured Maduro in the dead of night. It was dark. The lights of Caracas were largely turned off due to a certain expertise that we have. It was dark and it was deadly.
but captured along with his wife, Celia Flores, both of whom now face American justice. Maduro and Flores have been indicted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it's Jay Clayton, for their campaign of deadly narco-terrorism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I want to thank the men and women of our military who achieved such an extraordinary success overnight with breathtaking speed, power, precision, and competence. You rarely see anything like it. You've seen some raids in this country that didn't go so well. They were an embarrassment. If you look back to Afghanistan or if you look back to the Jimmy Carter days, they were different days. We're a respected country again, like never before. These highly trained warriors operating in collaboration with U.S. law enforcement caught them in a very ready position. They were waiting for us. They knew we had many ships out in the sea, just sort of waiting. They knew we were coming. So they were in a ready, what's called a ready position. But they were completely overwhelmed and very quickly incapacitated. If you would have seen what I saw last night, you would have been very impressed. I'm not sure that you'll ever get to see it, but it was an incredible thing to see. Not a single American service member was killed, and not a single piece of American equipment was lost. We had many helicopters, many planes, many people involved in that fight. But think of that, not one piece of military equipment was lost, not one service member was, more importantly, killed.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the strongest and most fearsome military on the planet by far. With capabilities and skills our enemies can scarcely begin to imagine. We have the best equipment anywhere in the world. There's no equipment like what we have, and you see that even if you just look at the boats. You know, we've knocked out 97% of the drugs coming in by sea. 90%. Each boat kills on average, 25,000 people. We knocked out 97%. And those drugs mostly come from a place called Venezuela.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So we don't want to be involved with having somebody else get in, and we have the same situation that we had for the last long period of years. So we a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And it has to be judicious because that's what we're all about. We want peace, liberty, and justice for the great people of Venezuela, and that includes many from Venezuela that are now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want to go back to their country. It's their homeland. We can't take a chance that somebody else takes over Venezuela that doesn't have the good of the Venezuelan people in mind. We've had decades of that.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We're there now, and what people don't understand, but they understand as I say this, we're there now, but we're going to stay until such time as the proper transition can take place. So we're going to stay until such time as we're going to run it, essentially, until such time as a proper transition can take place. As everyone knows, the oil business in Venezuela has been a bust, a total bus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were pumping almost nothing by comparison to what they could have been pumping and what could have taken place.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the oil infrastructure, and start making money for the country. And we are ready to stage a second and much larger attack if we need to do so. So we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wave if we needed to do so. We actually assumed that a second wave would
be necessary, but now it's probably not. The first wave, if you'd like to call it that, the first attack was so successful, we probably don't have to do a second, but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wave, a much bigger wave, actually. This was pinpoint, but we have a much bigger wave that probably won't have to do. This partnership of Venezuela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country that everybody wants to be involved with because of what we were able to do and accomplish, will make the people of Venezuela rich, independent, and safe. And it will also make the many, many people from Venezuela that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extremely happy. They suffered. They suffered. So much was taken from them. They're not going to suffer anymore. The illegitimate dictator Maduro was the kingpin of a vast criminal network responsible for trafficking colossal amounts of deadly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As alleged in the indictment, he personally oversaw the vicious cartel known as Cartel de las Solas, which flooded our nation with lethal poison,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countless Americans, the many, many Americans. Hundreds of thousands over the years of Americans died because of him. Maduro and his wife will soon face the full might of American justice and stand trial on American soil. Right now, they're on a ship they'll be heading to, ultimately, New York. And then a decision will be made, I assume, between New York and Miami or Florida. But we have people where the overwhelming evidence of their crimes will be presented in a court of law. And I've seen it. I've seen what we have. It's both horrible and breathtaking that something like this could have been allowed to take place. For many years after his term as president of Venezuela expired, Maduro remained in power and waged a ceaseless campaign of violence, terror, and subvers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eatening not only our people, but the stability of the entire region. And you all saw it. In addition to trafficking gigantic amounts of illegal drugs that inflicted untold suffering and human destruction all over the country, all over,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Maduro sent savage and murderous gangs, including the bloodthirsty prison gang, Tren de Aragua, to terrorize American communities nationwide. And he did indeed. They were in Colorado. They took over apartment complexes. They cut the fingers off people if they called police. They were brutal. But they're not so brutal now. And I just have to congratulate our military, Pete and everybody, and our National Guard, because the job that they've done, whether it's in Washington, D.C., where we have a totally safe city, where it was one of the most unsafe cities anywhere in the world, frankly, and now we have no crime in Washington, D.C. We haven't had a killing. We had the terrorist attack a few weeks ago. A little bit of a different kind of a threat, but we haven't had a killing in a long period of time, 6-7 months. We used to have two, on average, 2 a week in Washington, our capital. We don't have that anymore. The restaurants are opening. Everyone's happy. They're walking their daughters. They're walking their children, their wives. They walk to restaurants. Restaurants are opening all over Washington, D.C. So I want to thank the National Guard. I want to thank our military. And I want to thank law enforcement. It's been amazing. And they should do it with more cities. We're doing it, as you know, and we're doing it in Memphis, Tennessee right now, and crime is down. We've just sort of started a few weeks ago, but crime is down now 77%. And the governor of Louisiana called, great person, and he wanted us to help him, as you know, in a certain very nice part of Louisiana. And we have done that. And it was a rough section, and we have crime down. I understand it's down to almost nothing already after 2.5 weeks.
Point, are you ruling out U.S. troops on the No, I ground? don't rule out that. I don't rule out anything. We just have to take care of Venezuela. They dump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to our country from prison. Hacer todo por la paz, como decía John Lennon, ¿no? 베네수엘라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항공모함을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한 건데요. 마약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조만간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던 선박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동태평양에서 마약을 밀수 중이던 선박을 격침해 마약 테러리스트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차단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세계 최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배치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단에는 미 해군 함정 10여 척과 병력 12,000명이 투입됐습니다.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 병력이 카리브해에 배치된 만큼 미국의 군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We may be having some discussions with Maduro, and we'll see how that turns out. They would like to talk.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 기반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목하며 외국 테러 조직에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반미 좌파 마두로 축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 압박에 직면한 마두로 대통령은 육해 공군은 물론 예비군에 대한 대규모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지지자들과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르며 평화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Peace, peace, peace. Hacer todo por la paz. Como decía John Lennon, ¿no?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